고담에 자는 자묵이며 약관의 나이대 제갈각 등과 함께 태자의 내벗이 되었고 태자 중서자에서 보정도의가 되었다. 육기가 고담을 위해 지은 전에 이르길 태자의 바른 위치를 동공에 펴는 것은 천자가 바야흐로 혼도의 뜻을 높여서 준언한 자를 잘 골라 뽑아 좌우에 두어 강학했다. 이때 사방에 빼어난 인물들이 다 모여들어 태부제갈각 등 웅걸한 기재들이 무릎 많았는데 고담은 청렴하고 뛰어나 혼자 중한 추대를 받았다. 태위 범신, 사경, 양의의 무리들이 모두 그 빼어남으로 그의 명성을 칭송했는데 모두들 고담의 아래에 있었다. 저고 연간에 제갈각을 대신해 좌절도가 되었다. 오서에 이르길 고담이 처음에 관부에 나아갈 때 진언할 일을 상소하자 손권이 식사를 물리며 잘했다고 칭찬하고 서상에게 허물이 있다고 여겼다. 아름다움 성품은 높고도 밝으며 특이한 마음을 내세우지 않아 어떤 이들은 이 때문에 기대했다. 그래서 손권이 그 재능을 열어 대우함이 매우 융성했고 여러 차례 칭찬과 선물을 주고 특별히 불러 청을 들어주었다. 매번 관부의 문서를 살피는데 일찍이 주판을 사용치 않고 모두 손가락을 굽혀 마음으로 헤아려 의심과 착오를 다 밝혀내자 아랫 관리들이 이 때문에 복종하였다. 봉거도의 벼슬이 더해졌다. 설종이 선조상서가 되었는데 완고하게 사양하며 고담이 말했다. 고담은 몸과 마음이 정밀하며 돌을 꿰뚫은 것이 미세한 데까지 통달했고 재주는 인물들을 비춰주며 덕은 여러 사람에게 촉망받으니 진실로 어리석은 이 신하가 넘어설 바가 아닙니다. 나중에 끝내 설종을 대신했다. 할아버지 고웅이 죽은 지 수개월 만에 태상에 배수되고 고웅을 대신하여 상서의 일을 맡아보았다. 이때 노왕 손패가 성대한 총애를 받고 있어 태자 손하와 나란했는데 고담이 상소를 올렸다. 신은 듣기에 나라가 있고 집안이 있는 자는 필히 적자와 서자의 본원을 밝혀야 하고 신분의 귀천의 예를 달리해서 높고 낮음에 차등이 있게 하며 계급 넘어 멀리하게 하여 이같이 하면 권력의 은혜가 생겨나고 분수에 당치 않은 바람이 끊어진다고 했습니다. 옛날 가희가 치안의 계책을 진언하고 제후의 형사를 논했는데 그 세력이 중하면 비록 친근하게 하더라도 필히 절개를 거스를 위험이 있고 세력이 가벼우면 비록 소원하다 하더라도 필히 보전하게 될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옛 해남왕은 친아우였지만 끝내 본국에서 누리지 못했으니 세력이 무거운 데서 잃었던 것이며 오예는 소원한 신하였지만 장사에서 그 지위를 전했으니 세력이 가벼운 데서 얻었던 것입니다. 옛 전한 문제가 신부인과 황후를 동석하게 했는데 원왕이 신부인을 자리에서 끌어내리자 황제가 대노한 기색을 띠니 원왕이 상하의 의례를 분별하고 사랑과 대지의 교훈을 진언하자 황제가 기뻐하였으며 신부인 또한 깨달았습니다. 지금 신이 진언하는 바는 편벽된 바가 있는 것이 나이면 진실로 태자를 안정되게 하며 노왕에게도 편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선패와 고담 사이에 틈이 벌어지게 되었다. 당시 막공주의 사위인 장군 전종의 아들 전기가 손패의 빈객이 되었는데 전기는 본래 간사한 경향이 있어 고담에게 용납되지 않았었다. 이에 앞서 고담의 아우 고승과 장휴가 함께 북으로 수춘을 정벌했는데 전종이 당시 대도독이 되어 위의 장수 왕릉과 작피해서 전투를 벌였지만 군세가 불리하자 위의 병사가 승세를 타고 오영장 진황의 군대를 함몰시키자 장휴와 고승이 분격해 싸웠다. 마침내 위나라 군대를 주춤거리게 했다. 당시 전종 일가의 아들 던서와 전단도 모두 장수가 되었는데 적이 물러가는 틈을 타 진격했고 왕릉의 군대는 탈각하게 되었다. 당시 논공행상을 하는데 적을 머뭇거리게 한 것을 큰 공이라 하고 적을 퇴각시킨 것을 작은 공이라 여겨 장휴와 고승은 모두 자포장군이 되었고 전서와 전단은 편장군이나 비장군에 그칠 뿐이었다. 전기 부자가 더욱 원한을 품어 함께 고담을 얽어맬 계책을 짰다. 오록에 이르길 전종 부자는 누차 작피의 전역에서 정군 진순이 장휴와 고승의 공을 거짓으로 부풀렸으며 장휴와 고승이 진순과 내통했다고 말했다. 장휴는 옥사에 연루되었고 송건의 고담 때문에 침잠하여 결정치 않고 고담에게 영을 내려 사죄토록 하고 석방하고자 했다.
큰 연회에 이르러 고담에게 물으니 고담이 사죄치 않으며 말했다. 폐하, 잠언이 흥하고 있습니다. 방표전에 이르길 유사가 고담의 남을 속이고 크게 불경스러우며 그 죄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주창했다. 손권이 고응 때문에 법으로 다스리지 않고 모두 귀양 보냈다. 고담은 연좌되어 교주로 유배갔고 조용히 하면서 마음과 힘을 떨쳐 신원 20편을 지었다. 그중 지난편은 무릇 스스로 처지를 슬퍼한 것이다. 유배된 지 2년 만에 나이 42세의 교지에서 죽었다.